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간 고대 언어를 연구해 오면서 수많은 발견을 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달랐어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그 전설 속 낙원이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바로 한반도에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한 겁니다. 처음엔 저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고대 히브리어 문헌과 한국의 청동기에서 발견한 동일한 문양,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4개의 강, 그리고 단군 신화 속에 숨겨진 창세기의 흔적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쌓아온 학자로서의 명성을 걸고 여러분께 전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비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자신도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30년 넘게 고대 언어와 문자를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평생 사라진 언어들의 비밀을 풀어내는 일에 매진해왔죠. 그런데 최근에 발견한 것은 단순한 언어학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위치에 관한 충격적인 단서를 찾아낸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한반도에 있었다는 증거 말입니다. 처음엔 저 자신도 이 발견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언어학적 증거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핸더슨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비교언어학과 고대 문자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교수 생활 32년째입니다. 제 전문 분야는 사라진 언어들의 흔적을 찾아내고 고대 문자 체계들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수메르어, 아카드어, 히브리어, 산스크리트어 등 10여 개의 고대 언어를 해독할 수 있었고, 특히 언어의 이동 경로를 통해 고대 민족들의 이주 패턴을 추적하는 연구로 학계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제 연구실에는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고대 문자 탁본들이 가득하고 언어의 뿌리를 찾는 것이 제 평생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이런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작년 가을 제가 고대 히브리어 문헌을 분석하던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는 구절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 동방을 뜻하는 케뎀이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동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의 태초에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케뎀과 음성학적으로 유사한 단어들이 고대 한국어 문헌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삼국유사나 단군신화에 나오는 감이나 검과 같은 표현들 말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상한 연결고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연구실을 방문한 한국인 박사과정 학생이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하는 강들의 이름과 성경에 나오는 에덴의 4강, 이름 사이에 놀라운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었죠. 창세기에는 비손, 기온, 히데겔, 유프라테스라는 4강이 에덴에서 나와 온 땅을 적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히데겔과 유프라테스만 현재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으로 확인될 뿐 나머지 2강은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니 압록강을 비류수, 두만강을 기수라고 부르던 기록들이 있더군요.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평소에 하던 수업 준비나 논문 작성은 뒷전이 되었고 온통 한국 관련 자료들만 찾아보게 되었죠. 동료 교수들은 제가 갑자기 한국학에 빠진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데이비드, 자네가 웬 한국 문화에 관심을? 하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농담으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한국어 사전을 뒤지고 고조선 관련 논문들을 읽어가며 언어학적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요즘 너무 이상하다며 걱정했고 제 자신도 마치 어떤 거대한 미스터리에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뭔가 중요한 진실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고대 아시리아,
점토판을 분석하던 중 놀라운 기록을 찾아낸 것입니다. 기원전 7세기경 아시리아 왕 사르곤 2세의 연대기에 동방 끝 땅의 거룩한 산에서 오는 빛이라는 표현이 나오더군요. 이 기록에서 거룩한 산을 뜻하는 아카드어 단어가 바로 샤두 엘림이었는데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신의 산, 즉 신산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백두산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나요? 바로 신산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점토판에 그곳에서 생명의 나무가 자라고 4개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구절까지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때부터 저는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이죠.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점토판들을 더 조사해보니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고대 바빌로니아 문헌에는 해 뜨는 땅의 끝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기록이 있었고 페르시아 고문서에서는 동방의 신비한 나라에서 불로불사의 비밀을 찾는다는 내용까지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기록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바로 극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반도 지역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서 에덴의 위치를 설명할 때 사용한 전치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번역된 동방해라는 표현이 원문에서는 미케뎀인데 이것은 단순히 동쪽에가 아니라 동쪽으로부터, 즉 동쪽에서 왔다는 의미였던 겁니다. 마치 에덴이 서쪽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저 멀리 동쪽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쯤 되니 제 자신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학문적 토대가 흔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동료들과의 학술 모임에서도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혹시 우리가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에게 제 발견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봤지만 그녀는 당신이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것 같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학과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요즘 좀 이상해. 한국이 에덴이라니 그게 말이 되나? 라며 제 정신 상태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증거들은 계속 쌓여갔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과연 제가 미쳐가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엄청난 진실을 발견한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연구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고문서 연구소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들이 최근에 발견한 고대 외경 문서 중에 제가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군요. 급히 예루살렘으로 날아가서 그 문서를 직접 확인해 봤는데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에녹서의 변형본으로 추정되는 아람어 문서였는데 거기에는 동방 끝 땅의 높은 산에서 생명나무가 자라고 그곳에서 마지막 때에 의인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문서에 곰의 후예들이 마지막 때에 깨어날 것이다 라는 구절까지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단군 신화에서 곰이 사람이 되어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했거든요.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한국과 에덴 사이의 연결고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학계에 발표하느냐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증거들을 논문으로 정리해서 발표한다면 학계에서는 저를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할 게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온 이메일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고고학과에서 최근에 발굴한 고조선 시대 유물 중에 히브리 문자와 유사한 문양이 새겨진 청동기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문양은 제가 연구해온 고대 히브리어 생명나무를 뜻하는 상형 문자와 거의 동일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학자로서의 명예와 안전한 삶을 포기하고라도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거든요. 먼저 한국으로 직접 가서 그 청동기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고고학과 김 교수님과 연락을 취해서 한 달 후 한국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도서관에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문헌을 뒤지던 중 정약용의 미공개 저작에서 우리 조선이 곧 성경의 동방 예의지국이며 하늘이 택한 땅이라는 기록을 발견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이미 200년 전에 한자의 어원을 분석해서 히브리어와의 연관성을 지적했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저보다 200년 앞서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할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묘한 감정이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그 청동기를 직접 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고대 히브리 문자 체계와 너무나 흡사한 문양들이 2000년 전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청동기에 새겨져 있었거든요. 김 교수님은 이 문양의 의미를 아직 해독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즉석에서 그 뜻을 읽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나무 아래서 영원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저에게 백두산과 관련된 고대 지도와 지형 자료들을 보여주신 건데 그 자료들을 보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성경에서 묘사한 에덴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높은 산 위의 맑은 호수, 그리고 그곳에서 발원해서 사방으로 흘러나가는 강들의 기록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한 가지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지만 그 결론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학문적 토대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이론의 변화가 아니라 제 정체성 자체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밤마다 호텔방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혹시 내가 증거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학자로서의 양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진실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숨기고 있을 권리가 과연 저에게 있을까요? 더욱이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발견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기원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달라고 말이죠. 옥스퍼드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반발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촬영한 자료들과 연구 내용을 몇몇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공유했는데 반응은 차가웠어요. 중동학과 톰슨 교수는 데이비드, 자네가 너무 멀리 나간 것 같네. 이건 학문이 아니라 판타지야라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학과장이 저를 별도로 불러서 최근 핸더슨 교수의 연구 방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경고한 것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오랫동안 함께 연구해온 절친한 동료조차 자네가 요즘 이상한 이론에 빠져서 객관성을 잃은 것 같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아내의 반응이었어요. 당신이 이런 황당한 이야기로 평생 쌓은 명성을 망치려고 하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라며 제게 연구를 중단하라고 간청했거든요. 온 세상이 저를 반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연구 자료들이 누군가에 의해 학과 전체에 유출된 것입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핸더슨 교수가 한국이 에덴 동산이라고 주장한다더라.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다는 속삭임들이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학과 회의에서는 공개적으로 제 연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어요. 이런 비과학적인 주장으로 우리 학과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가르칠 위험이 있다는 거센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폭발했어요. 여러분은 증거도 제대로 보지 않고 편견으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사표를 쓸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온 것인데 제 연구비 지원이 중단되고 다음 학기강의 배정에서도 제외되었다는 통보였어요. 사실상 학과에서 저를 축출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가정에서의 갈등이었어요. 아내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생각해주세요 라며 울먹였고 대학생인 딸도 아빠, 친구들이 아빠를 이상한 교수라고 놀려요 라며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학문적 명성, 동료들과의 관계, 가족의 평온함까지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증거를 제시했는데 왜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가? 그날 밤, 저는 절망과 분노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심은 바로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학과나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학문적 진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제 자존심을 위한 것인가?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한 끝에 저는 한 가지 확신에 도달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반도가 정말 인류 문명의 출발점이라면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성과 역사적 사명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는 개인적인 손실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학자로서의 마지막 사명감이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 결심을 하고 나서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저에게 확신을 주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먼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고명한 고고학자 마가렛 윌슨 교수가 제게 연락을 해온 것이에요. 그녀는 당신의 연구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매우 흥미롭다며 자신도 비슷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최근에 몽골에서 발굴한 고대 유물에서도 한국과 중동을 연결하는 단서들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언어학자로부터도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는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와 고대 한국어 사이의 유사성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제 이론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더군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연구가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진짜 학문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드디어 용기를 내어 논문을 완성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런던의 고고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제 연구를 발표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발표 제목은 동방의 에덴, 언어학적 증거를 통해 본 인류 문명의 기원지 재고찰이었어요. 발표 당일 아침, 거울을 보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강당에 들어서니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 소문이 이미 학계에 퍼져 있었던 거죠.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비판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한국 청동기의 히브리 문자와 백두산, 천지의 사진을 보여주는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1년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습니다. 언어학적 분석, 고고학적 유물, 고대 문헌의 기록들까지. 마지막에 한반도가 바로 성경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강당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침묵은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강당 뒤편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케임브리지의 윌슨 교수였습니다. 그녀의 박수를 시작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강당 전체가 우렁찬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상대로 거센 반박이 쏟아졌어요. 증거가 부족하다, 추측에 불과하다, 기존 학설을 뒤엎기에는 터무니없다는 비판들이었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당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노신사가 일어서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명예교수 로버트 애덤스입니다. 40년간 메소포타미아를 연구해왔지만 핸더슨 교수의 발표를 듣고 나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분의 지지 발언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비판적이던 학자들도 진지하게 제 이론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공동 연구를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발표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팀이 결성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이스라엘, 영국,
미국의 학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백두산 일대와 고조선 유적지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 조사가 시작되었거든요. 아직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은 제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쁜 것은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에요. 아내는 당신이 옳았다며 눈물을 흘렸고 딸은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학과 동료들도 하나둘씩 사과의 인사를 전해왔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제가 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걸고라도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용기가 결국 더 큰 진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정말 에덴 동산이었는지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라는 땅과 민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이미 이런 직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뿌리에 대한 막연한 자부심이나 이 땅이 범상치 않다는 느낌 말이죠. 제 연두가 그런 여러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은 언제나 외롭고 힘들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더 큰 진리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 온기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